네, 오늘은 복수해석하기의 챕터 2의 12번째 시간으로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코시-리만 이퀘이션의 예제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코시-리만 이퀘이션을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fg가 uxy 더하기 ivxy 이렇게 썼을 때 이 점 g0에서 디퍼런셔블이라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g0을 x0 더하기 iy0이라고 계속 썼죠. 그러면 다음 두 조건을 만족하는데요. 실수 파트, 허수 파트인 u와 v가 xy로 모두 다 편미분이 가능하고요. ux는 vy와 uy는 마이너스 vx가 이 점에서 성립한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방정식을 우리가 코시-리만 이퀘이션이라고 불렀죠. 이때 f'g0을 구체적으로 계산한 값은 ux 더하기 ivx였고요. 각각을 x로 편미분했다고 해서 기호를 fx 이렇게 쓰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 두 줄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이 복수함수 f가 g0에서 디퍼런셔블이면 x0, y0에서 코시-리만 이퀘이션을 만족한다. 그리고 이것의 대우명제를 생각하면 코시-리만 이퀘이션을 만족하지 않는 점에서는 이 함수 f는 복소 미분이 되지 않는다. 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몇 개 예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제는 디퍼런셔블이면 코시-리만 이퀘이션을 만족하는지를 이 예제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g는 g제곱, 네, 이 함수는 우리가 이미 여러 번 다뤘던 함수인데요. 이 함수가 임의의 점 g에서 코시-리만 이퀘이션을 만족함을 설명해 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미 이 함수는 모든 점에서 디퍼런셔블이고 f'g는 이 g이다. 이걸 우리가 이미 보였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증명했던 정리에 따르면 코시-리만 이퀘이션은 당연히 성립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직접 계산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g는 x 더하기 iy의 제곱이니까 전개하면 실수 파트는 x제곱 빼기 y제곱, 허수 파트는 2xy. 이 계산은 우리가 이미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uxy는 x제곱 빼기 y제곱이고요. vxy는 2xy입니다. 그러면 이제 코시-리만 이퀘이션을 확인하기 위해서 uv의 xy 방향의 편미분을 다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ux는 2x죠. 그리고 uy는 이걸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2y고요. vx는 요걸 x로 미분하니까 2y고요. 이건 y로 미분하면 vy는 2x가 됩니다. 그래서 ux와 vy가 같은가 봤더니 ux는 2x이고 vy는 2x라서 두 개가 같습니다. 그리고 uy는 마이너스 vx가 되나 봤더니 uy는 마이너스 2y인데 vx는 2y니까 여기 이제 부호가 다르죠. 그래서 모든 점 x, y에서 이 코시-리만 이퀘이션이 성립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점에서 코시-리만 이퀘이션이 만족합니다. 그리고 f'g가 2g가 되는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변화량을 계산해서 극한 계산을 했었는데요. 네, 오늘은 이제 이 f'g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증명했던 이 fx, 이 식을 이용해서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 이제 x로 편미분한 것이니까요. ux 더하기 ivx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자고 했잖아요. 그런데 u는 x제곱 빼기 y제곱이니까 여기 이제 x로 편미분을 하면 아까 우리가 이미 계산해 놨는데요. 여기 이제 2x라고 쓰면 될 것 같고 vx는 지금 이것을 x로 편미분하니까 지금 아까 여기서 계산해 놨죠. 2y예요. 그래서 2y를 여기다 대입을 해서 2로 묶어줬더니 x 더하기 iy가 됐죠? 네, 그런데 이건 이제 g니까 2 곱하기 g. 네, 우리가 극한 계산에서 구했던 식과 똑같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증명했던 정리의 대우명제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코시-리만 이퀘이션이 성립하지 않으면 디퍼런셔블 하지 않다. 이 사실을 이용해서 설명할 수 있는 예제가 되겠습니다. 함수 fg는 절대값 g제곱. 네, 이거 이제 계속 우리가 공부했던 함수이고요. 0이 아닌 임의의 점에서 디퍼런셔블 하지 않음을 설명하라는 문제입니다. 위에서 보다시피 코시-리만 이퀘이션이 성립하지 않는 점을 찾으면 여기에서 자동으로 디퍼런셔블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0이 아닌 임의의 점 g에서 코시-리만 이퀘이션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서와 비슷하게 실수 파트, 허수 파트 나눠야 되는데요. fg는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i 곱하기 0이니까 u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고요. vxy는 항상 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이제 편미분을 해보면 ux는 2x, uy는 2y, 그리고 vx는 0, vy는 0. 네, 일단 이 네 개의 식이 이제 중요하죠. 코시-리만 이퀘이션은 ux와 vy가 이제 같고 uy와 마이너스 vx가 같다. 이 두 개가 동시에 성립해야 되는데요. 지금 ux는 2x이고 이쪽 v 쪽은 다 0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값은 0이고 이 값은 0이기 때문에 ux와 uy가 모두 다 0이 되려면 xy가 0, 0일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g가 0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x, y 둘 중에 하나는 최소한 0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식이나 이 식 둘 중에 하나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0이 아닌 모든 점 g에서 코시리만 이퀘이션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고요. 지난 시간에 증명했던 그 정리의 대우명제에 따르면 코시리만 이퀘이션이 성립하지 않으니까 0이 아닌 임의의 점에서 디퍼런셔블 하지 않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점에서 디퍼런셔블 하지 않음을 보이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0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실제로는 지금 이 식에다가 x, y 대신에 0을 대입해보면 모두 다 0이 되기 때문에 코시리만 이퀘이션이 성립하거든요. 그러면 코시리만 이퀘이션이 성립하지 않으면 디퍼런셔블 하지 않다고 했는데 코시리만 이퀘이션이 성립하면 디퍼런셔블인가? 네, 그건 우리가 증명하지 않았어요. 즉 코시리만 이퀘이션이 성립한다고 해서 이 함수가 0에서 디퍼런셔블 하다고 할 수 있느냐? 네, 그건 우리가 얘기할 수 없어요. 아직은. 이건 아마 다음 강의에 이 중요한 내용이 이어질 겁니다. 네, 오늘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마지막 예제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fg가 조금 복잡하죠? g가 0이 아닐 때는 g분의 g바의 제곱이라는 값으로 정의하고요. g가 0일 때는 0으로 정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두 가지 성질을 보이라는 문제인데요. 첫 번째는 0에서 코시리만 이퀘이션이 만족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0에서 디퍼런셔블 하지 않다라는 것을 설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이 디퍼런셔블이면 코시리만 이퀘이션이 성립한다는 것인데요. 이거 반대가 성립하냐, 이제 그게 우리가 궁금증 중에 하나였는데 이 예제가 코시리만 이퀘이션은 만족하지만 디퍼런셔블 하지 않다. 네, 우리 방금 기대가 이제 성립하지 않은 반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g가 0이 아닐 때 이 함수의 또 실수 파트, 허수 파트를 나눠서 계산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g분의 g바의 제곱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분모 분자에 g바를 곱해주면 g바분의 g바의 세제곱이 되고, 그러면 이제 분모는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렇게 쓰면 되고, 분자는 x 빼기 iy의 세제곱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걸 전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x세제곱 빼기 3x제곱의 iy, 그리고 3x의 iy의 제곱이고 빼기 iy의 세제곱이고요. 여기 분모는 뭐 어차피 실수니까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실수 파트를 고르려면 이 항과 이 항을 하면 될 것 같고요. 허수 파트는 요 항과 요 항을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요 값을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3x y 제곱이 되니까 아마 이제 분자 부분은 x세제곱 빼기 3xy 제곱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x세제곱 빼기 3xy 제곱 나누기 x제곱 더하기 y 제곱이 실수 파트 uxy가 되겠고요. 허수 파트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 이제 i가 이렇게 곱해져 있고 여기에 마이너스 3x 제곱 y, 네, 이 항이 이제 보이고, 여기 이제 i 제곱을 하면 마이너스니까 여기 마이너스가 사라져서 i 곱하기 y의 세제곱이 될 겁니다. 그래서 y 세제곱과 마이너스 3x 제곱 y를 묶어보면 y 세제곱 빼기 3x 제곱 y 나누기 x제곱 더하기 y 제곱이 허수 파트 vxy가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g가 0이 아닐 때고요. g가 0일 때는 우리가 0으로 줬었기 때문에 실수 파트와 허수 파트 모두 다 0,0에서는 0으로 정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가 이제 코시-리만 이퀘이션이 성립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조심해야 될 것이 ux의 0, 0을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네, 그래서 앞선 계산을 보면 ux와 뭐 uy 이런 것들을 이제 직접 계산을 한 다음에 여기에 이제 0,0을 대입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가능한 이유가 ux나 uy가 다항식이라서 연속함수라서 그래요. 즉 ux, xy를 먼저 계산을 한 다음에 0,0으로 가는 극한을 계산하는 것과 ux, 0, 0은 일반적으로는 같은지 다른지 보장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ux, 그러니까 x로 한번 편미분한 함수가 뭐 아까처럼 다항함수라든지 뭐 굉장히 좋은 함수면 연속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구하는 대신에 요걸 구하는 것이 사실은 더 편해요. 왜냐하면 편미분하는 것이 더 편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ux, 0, 0의 원래 정의대로 따르면 다음과 같이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경우는
이 왼쪽 계산을 하지 않은 이유가 x로 편미분해도 이 분모는 요 항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이제 0,0을 대입했을 때 연속이 안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 편미분 정의에 따라서 극한 계산을 해야 된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 계산을 해보죠. x로 편미분이니까요. 지금 u의 변화량을 따지는데요. x방향의 편미분이니까 y값은 0으로 고정을 하고 x방향이 0에서 델타 x만큼 변하는 u의 변화량을 델타 x로 나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x쪽으로의 편미분의 정의죠. 그래서 이 값을 계산한 다음에 델타 x가 0으로 간다. 이 극한을 계산해야 돼요. 그런데 u00은 우리가 0으로 약속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건 0이 되고요. 그런데 이거는 u 델타 x, 0인데 y가 0이면 한번 보세요. 요게 이제 다 사라지고 x만 돼요. 그래서 델타 x 대입하면 델타 x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분모의 델타 x랑 나눠보면 이쪽의 극한 값은 1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x방향으로의 0,0에서의 편미분 값은 1이 돼요. 이제 마찬가지로 이 작업을 3번 해야 되는데요. 이번에는 vy00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y쪽으로의 편미분이니까 x는 이제 고정을 하고요. y쪽이 0 더하기 델타 y 값을 대입한 것에서 0을 대입한 값의 차를 계산하는 거죠. 그러면 여전히 v00은 0이 되고요. 여기 이제 v0 델타 y니까 지금 여기에 이제 x 대신에 0을 대입하면 요게 사라지고 요게 사라지니까 여전히 y가 돼요. 그래서 델타 y 하나만 남기 때문에 위의 계산과 똑같이 답이 1이 되겠습니다. 네, 2개 더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uy예요. y방향으로의 편미분이니까 x값은 이렇게 고정하고 y 방향이 이렇게 변화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요거는 0이고 이제 이번에 u가 x 대신에 0이니까 요것도 0, 요것도 0이니까 이 값도 이제 항상 0이 돼요. 그래서 이제 분자가 0이라서 0이 됩니다. vx도 비슷한데요. x방향으로의 편미분이니까 y는 0으로 고정하고 지금 x방향이 이렇게 변화하는 건데 요거는 0이고 지금 v도 한번 볼게요. v가 y값이 0이면 v가 y값이 0이면 네, 둘 다 0이라서 네, 0이 돼서 네, 뭐 바로 위의 계산과 마찬가지로 답이 0이 됩니다. 그래서 코시리만 이퀘이션이 성립하나 이렇게 봤더니 ux와 vy가 이제 같은지 봤더니 1, 1 같아요. 그래서 ux는 vy가 같고요. 그 다음에 uy와 vx는 그냥 같은 게 아니라 이제 부호가 이제 달라야 되는데 지금 둘 다 0이라서 네, 다행히 같습니다. 그래서 0,0에서 코시리만 이퀘이션이 만족함을 증명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문제는 해결이 됐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0에서 복소 미분이 되지 않음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소 미분이 되지 않음은 델타 G분의 델타 W를 계산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0에서 계산하는 거니까 F0 더하기 델타 G 빼기 F0이죠. 그런데 F0은 우리가 0이라고 정의했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델타 G분의 델타 G 바의 제곱이 돼서 분모에 있는 델타 G와 합쳐보면 델타 G분의 델타 G의 바의 전체의 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 목표가 0에서 디퍼런셔블 하지 않음을 지금 보이는 것이니까 델타 G가 0으로 갈 때 이 값이 서로 다른 값으로 가는 경로를 2개 찾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되게 평이하게 우리가 항상 했던 것이 뭐 실수축을 따라간다든지 아니면 허수축을 따라가는 방향을 생각했었죠. 네, 그래서 일단 이 2개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실수축이면 델타 y가 0이니까 지금 여기를 0으로 주면 델타 G는 델타 X와 같습니다. 그러면 델타 W 나누기 델타 G는 지금 델타 G가 델타 X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대입을 해보죠. 여기 지금 바 붙어도 뭐 상관없어요. 지금 이게 어차피 실수니까요. 그래서 계산해보면 1이 됩니다. 이번에는 허수축을 따라가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델타 X가 0이니까 델타 G는 0, 델타 Y인데 요거는 우리가 이제 복소수 기호로 쓰면 I 곱하기 델타 Y가 돼요. 그래서 지금 이건 이제 약간 다르죠. 여기 지금 바가 붙으니까 마이너스 i의 델타 y 네, 이렇게 이제 살짝 바뀝니다. 부호가. 그리고 델타 g 대신에 i 델타 y를 이렇게 대입해주면 이렇게 딱 나누면 마이너스 1이 생기는데 재밌는 게 이번에 지금 제곱이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1로서 같습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이거 2개가 같다고 해서 디퍼런셔블이다. 네, 그렇게 쓰면 안 되죠.
모든 방향을 다 계산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요 두 개 쓸 때 서로 다른 게 나와서 그냥 거기서 풀이가 끝났는데 지금 이게 두 개가 같다고 해서 디퍼런셔블이다라고 아직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방향을 한번 찾아볼 텐데요. 지금 여기 바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오는 것을 생각을 해요. 네, 이건 이제 그림으로 보자면 어떤 방향이냐면 네, 이게 이제 y는 x 네, 기울기가 1인 직선인데요. 요 직선을 따라서 원점으로 갈 때 이 극한이 어떻게 되는지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델타 x, 델타 x라고 쓰니까 델타 g는 복소수 기호로 쓰면 델타 x 더하기 i 곱하기 델타 x죠.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바가 붙었으니까 델타 x 빼기 i 델타 x 이렇게 되고요. 분모는 델타 x 더하기 i 델타 x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델타 x로 다 나눠버리면 요 값이 1 더하기 i분의 1 빼기 i의 제곱이 되고요. 먼저 분모를 제곱해주면 2i가 되고 분자를 제곱해주면 마이너스 2i가 돼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값으로 다가가는 다른 경로를 찾았죠. 그래서 이제 요 경로로 가면 1로 가고 요 경로로 가도 1로 갔는데요. 요 경로로 가면 마이너스 1로 갔습니다. 그래서 델타 G가 0으로 갈 때 이 변화량이 수렴하지 않습니다. 즉 원점에서 디퍼런셔블 하지 않는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공부한 예제는 다 뭐 잘 기억해야 되는데요. 이 마지막 예제 잠깐 다시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디퍼런셔블이면 코시-리만 이퀘이션을 만족했는데 코시-리만 이퀘이션을 만족한다고 하더라도 디퍼런셔블이란 보장이 없습니다. 이 판례 때문에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 역 방향을 어떻게 우리가 보완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계속 중요한 얘기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